안녕하세요.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 지금 덴마크 법원의 심리를 받다가 우리 한국 기자들을 만났죠.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법적으로 많이 준비한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해석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덴마크 올보르 법원이 구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2일날 이제 심리를 열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여기서 한국 기자들을 쭉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체로 질문과 답변 이렇게 주고받는 시간들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정유라 씨는 거의 대부분의 자기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고, 좀 불리한 문제는 엄마인 최순실 씨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법적인 검토가 좀 돼 있는 그런 답변이다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어봤는데, 자신은 미성년자 시절에 이제 임신을 해서 이 엄마인 최순실 씨와는 관계가 좋지 않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정유래 씨가 그 의원실에서 비서실장 하던 그 초등학교 시절에 마지막으로 봤다 이렇게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문스러운 것은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게 물어보지 않은 주사 아줌마에 대해서, 이른바 이 주사 아줌마에 대해서 이게 누군지 자기가 알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건데, 또 차은택 씨와 관련해서도 뭐 한 번 본 일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최순실 씨가 이미 인정했거나 또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공유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를 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와 또 현지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도된 데이비드 윤, 이 사람 등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지에서 데이비드 윤하고 계속 이 정유라 씨가 접촉해온 정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경재 변호사도 그간 자진해서 정유라 씨가 국내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실관계가 안 맞는 그런 답변이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예. 이화여대 학점 특혜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와 자기가 학교에 가서 류철균 교수와 최경희 총장을 만난 것밖에 없다, 이외에는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학점 특혜 의혹이 있다면 최순실 씨에게 책임이 있는 거다,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요. 자기는 자퇴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못하게 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죠. 그렇죠. 네. 자기는 학점이 나왔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또 이제 KB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독일에서 특혜 대출을 받았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정윤혜 씨가 국내에 갖고 있는 땅, 이걸 이제 담보로 잡히고 KB 하나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것이고, 그걸 이제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않고 현지에서 집을 구입하는 데 썼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간 언론 보도는 이제 독일에 있는 땅을 담보로 잡고 KB 하나은행 독일법인에 보증신용장 받아서 이걸로 대출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독일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인 비덱의 자금 세탁 혐의, 이건 이제 독일 검찰도 수사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다 최순실 씨가 한 일이고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독일 대출금을 최순실 씨가 다 갚았다면서요? 그러면 이건 편법증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유라 씨와 금융권의 주장을 좀 비교해서 종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독일의 현재 방금 말씀드린 주택의 구매 자금으로 KB 하나은행에서 빌린 자금 이 38만 5천 유로 중에 이 대출 기간이 전액 이제 최근 만기를 맞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이걸 대출을 모두 갚아줬는데, 이 시기가 최순실 씨가 구속 기소돼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대출 상환을 대신해 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 앞서 대출받은 돈의 절반 정도는 지금 최순실 씨 소유의 은행 예금을 담보로 잡은 이제 대출이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다 종합을 해보면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의 지급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산 것이고, 이 대출금은 최순실 씨가 모두 대신 갚아줬으니까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에게 집을 사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결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법증여다. 그렇죠. 이게 이제 상속 및 증여세법을 보면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사실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증여 시점을 대출금을 대신 갚은 작년 11월로 보면은 아직은 신고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되는 문제긴 한데, 그게 아니라 이 정유라 씨 명의의 주택을 구매한 시점인 작년 5월 내로 이제 해석을 하면 신고 기간이 이미 종료한 상태고, 그렇게 되면 증여세 탈세 의혹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지점인 거죠. 이 대목도 특검은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과연 자진교육 할 것이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는 자신의 아이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된다면, 즉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귀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영수 특검팀은 뭐 이런 주장을 거의 뭐 단칼에 불가능한 얘기다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덴마크 법원은 정유라 씨의 구금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4주 동안 연장하기로 결정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특검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후에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정유라 씨가 그냥 자진 귀국을 하는 것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금 기간이 이제 늘어난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거는 자진 귀국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뭐 불법 체류로 지금 구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덴마크 법원도 뭐 나간다고 하는 거니까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여권을 지금 무효화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인데 며칠 있으면 무효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빠르면 10일께에는 거의 무효가 된다라는 게 특검 설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강제 추방이 불가피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강제 추방된 상태에서 국내 송환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시나리오가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는 이런 방법인데 만약에 정유라 씨가 이에 불복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면은 송환 시기가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게 특검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귀국을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특검이 아닌 검찰이 사건을 인계받아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검팀은 일단 아이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결국은 자진 귀국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선택 안 하게 되면 여권 무효화에 따라서 강제 추방 형식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로군요. 2차적으로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정유라 관련 뉴스가 많은데 자기가 이화에 대해 합격할 것을 합격 발표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이한 건 이게 이제 장시호 씨의 특검팀 조사 진술에서 나왔다는 건데요. 2014년 10월 달에 정유라 씨로부터 이대에 붙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죠. 예. 이제 이화여대는 이 10월 31일에야 이 수시 전형 체육 특기자 합격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장시호 씨가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정유라 씨는 또 이 10월 31일에 자신의 SNS에 이화여대 합격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것보다도 먼저 알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또 특검은 최순실 씨의 비서로 정유라 씨의 입학 준비 등을 도운 데 관여한 모 씨가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 장시호 씨 그리고 그의 엄마인 최순득 씨 등에게 정유라 씨의 합격 사실을 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진술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장시호 씨 진술을 보면 최순실 씨가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이제 이 비서에게 역정을 내는 것도 봤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죠. 예, 예. 만일 이런 정황이 사실이라면은 최순실 씨와 이대 핵심 관계자들이 어떤 유착 관계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발표 전에 합격 확정됐다. 이거야말로 진짜 유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건 전 입학처장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입학비리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이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 씨가 있는 서울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고요. 이 구치소까지 압수수색하는 건 참 드문 일인데. 그렇습니다. 뭐 드문 일인데 뭐 아예 없는 일은 또 아니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수감자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서 뭐 증거인멸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지 뭐 어떤 범죄 단서가 되는 어떤 물품을 숨긴다든지 이런 입장 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정황이 나오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예, 예. 지금 서울구치소에는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 김종전 전 문체부 2차관, 차은택 씨, 장시호 씨,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수감이 돼 있고 그렇죠. 또 오늘 새벽에 구속된 유철균 이대 교수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런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일부 언론은 뭐 최순실 씨 방만 겨냥해서 원포인트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 특검팀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검팀의 이 수사 의지가 정말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조사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특검이 불러도 최순실 씨가 자꾸 안 나오니까 강제 구인을 검토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에도 대치동 사무실에 출석해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계속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사유서로 제출하면서 불응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특검 조사는 한 번밖에 안 받았는데 나머지 소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팀은 사실상 이 조사에 비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예. 이미 지난달 27일에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검찰 출석 요청에 불출석이 이제 계속 거듭되면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소환 방법이 있다. 특검팀이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걸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는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거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